내가 알던 세상은 단숨에 무너졌다. 내 아들의 비밀 때문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서연이고 36살입니다. 부산 근교의 작은 동네, 기장군에서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 그리고 나만의 작은 세계가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내 방 문틈 사이로 몰래 들어오는 걸 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불안과 미스터리로 빠져들었고 나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숨기고 있던 어두운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이끌지 아직도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며들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나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민서가 언제 들어온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꼭 알아야만 했다. 그림자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내 아들 이민석이었다. 민석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사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는 혼란스러웠다. 뭘 해보고 싶다고? 무슨 소리야?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실 매일 밤 엄마, 아빠 목소리 듣는 게 너무 궁금했어. 어느 날 우연히 문에 열쇠 구멍이 있어서 몰래 봤거든. 그때부터 계속 호기심이 생겼어. 그냥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런 걸 왜 엄마한테 하려고 해? 그리고 그걸 내가 본 거야. 민석은 어깨를 으며 말했다. 솔직히 아빠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접 해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너 지금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야? 당장 내 방으로 가. 이민석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 사건을 곱씹으며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날 밤, 내 머릿속은 아들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사이에 놓인 경계선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민석이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그 눈빛이 자꾸만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인 정우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거실에 있던 민석은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들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루는 화장실에 가려다 문 앞에서 민석이 또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방으로 들어가려는 걸 발견했다. 뭐야? 왜 그래?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석은 머뭇거리다 하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얼버무렸다. 나는 확신했다. 이건 끝내야 해. 그날부터 나는 민석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가 매일 밤 몰래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의 호기심을 막아보려 했지만 민석은 점점 더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갔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안일도 엉망이 되었다. 남편 정우는 그런 나를 걱정하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계속 피곤해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결국 나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혈액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서연 씨, 몸에 진정제가 과도하게 들어와 있어요. 혹시 진정제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전혀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민석이었다. 혹시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민석을 불러 약을 보여주며 따졌다. 이게 뭐야? 왜 이런 약을 먹고 있어? 민석은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곧바로 집을 뛰쳐나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무너졌다. 그날 밤, 민석은 집을 떠났다.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 정우는 점점 초조해졌다. 하지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만 지켰다.
시간이 흘러 한 달이 넘었지만 민석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정우는 분노했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들을 그리워했다. 내 아들, 어디에 있니? 무사한 거니? 내 마음은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내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번호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준비해라. 내 심장이 요동쳤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미스터리가 시작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누가 보낸 걸까? 민석과 관련된 건 분명했다. 하지만 누굴까? 친구. 아니면 몰래 지켜보던 또 다른 누군가?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담요를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내 마음은 암담했다. 정우는 일찍 잠들었고 나는 혼자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와 민석의 빈자리를 되새겼다. 민석아, 내가 어디 있든 엄마는 널 기다리고 있어. 에 속삭였다. 그 순간 문득 민석이 떠올랐다. 그의 모습이 선명했다. 그날 밤 그가 입고 있던 검은 후드 재킷, 낡은 청바지, 그리고 허술하게 묶은 흰 운동화까지. 그때 민석은 평소와 달리 훨씬 더 차가운 눈빛을 가졌던 걸 기억했다. 그 눈빛이 지금도 나를 괴롭혔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야. 민석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에 감춰진 진짜 뜻은 끝내 알지 못했다. 다음 날 평소 다니던 작은 동네 병원 대신 해운대 근처에 있는 유명한 심리상담 센터를 찾았다. 정신과 상담이라니 내가 왜 이런 지경까지 왔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다. 센터 로비는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상담사 김하영 씨가 따뜻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하영 씨는 30 초반의 여성으로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은은한 화장, 세련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짙은 청록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검은 구두를 신은 모습이 안정감을 주었다. 서연 씨,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하영 씨가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하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아드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나는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민석이 어릴 때부터 조금 달랐지만 최근에 특히 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집안에 몰래 들어와서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하영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런 비밀과 불안이 계속되면 누구라도 지칠 수 있어요. 서연 씨도 휴식이 필요한 것 같네요. 나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게 문제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도 자꾸 그 메시지가 떠올라서요. 하영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문자를 보여주었다. 하영 씨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연 씨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네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예요. 내 마음속에 파문이 일었다. 누가 내 가족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민석이 뭔가 큰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상담이 끝난 후 나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민석이 어렸을 때 함께 놀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해변에서 쌓은 모래성, 민석이 바다에 빠져서 내가 겁에 질려 소리쳤던 그날 밤, 모든 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무음으로 된 번호가 떴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민석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통화는 끊겼고 나는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둠 속에 빠졌다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모래 위에 찍힌 2개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분명 사람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작고 희미한 흔적이었다. 나는 발자국을 따라가다 멈춰 서서 작게 웃었다. 이거 마치 민석이랑 내가 숨바꼭질 하는 것 같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불안감이 숨어 있었다. 이제야 알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훨씬 더 큰 미스터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밤, 집안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준비됐나, 서연 씨.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집안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고 손에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남편 정우는 이미 잠이 든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 대신 문틈 사이로 손이 살짝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다. 그 안에는 민석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검은 후드 재킷 모자가 반쯤 얼굴을 가렸지만 나는 그 눈빛을 즉시 알아보았다. 민석아, 어서 들어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나는 가방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뭐야? 어디 갔다 온 거야?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진짜 큰일에 휘말렸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빠져버린 거야. 나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검은색의 은색으로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상자를 손끝으로 만지며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된 거니, 민석아? 왜 이런 걸 받았어? 민석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다가 말했다. 내가 본 것, 그리고 느낀 것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엄마, 이걸로부터 도망쳐야 해. 그 말을 듣자 내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 불빛이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민석은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엄마, 이게 내가 찾던 진실의 문이야. 이 문을 열면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펼쳐질 거야. 나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다. 누군가 왔어. 민석이 낮게 속삭였다. 나는 급히 문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뒷목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엄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상상 이상이야. 이건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야? 훨씬 더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어. 내 마음은 복잡했다. 공포, 슬픔,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민석을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 집 밖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서연 씨, 당신 가족의 운명이 이 손에 달려있다.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이 천천히 닫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싸움이 나와 가족을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민석의 손을 꼭 잡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민서가,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자.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받은 이 상자, 그 안에 담긴 비밀들은 단순하지 않아. 나는 상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은색 문양이 미묘하게 반짝이며 보는 이를 압도하는 신비로움이 느껴졌다. 그럼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민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부산에 있는 한 작은 카페가 있어.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이 상자를 건네줬거든. 그 사람을 찾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이라면 우리 동네와도 가깝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 쉽게 잠들지 못했다. 민석도 거실 소파에 앉아 상자를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몰래 그를 바라보며 아들이 어린 시절보다 훨씬 더 어른스러워진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골목길,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카페였지만 내부는 아늑한 분위기와 은은한 조명이 감돌았다.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고 예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민석과 나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카페 주인인 한상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았다. 그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짙은 갈색 머리를 뒤로 넘긴 채 검은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어 세련되면서도 무게감 있는 인상을 풍겼다. 어서 오세요, 이서연 씨. 그리고 이민석 군 맞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우리를 아세요? 상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죠. 민석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며 물었다. 이 상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바라보았다. 네, 그 안에는 당신 가족이 몰랐던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나는 긴장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석이 위험에 빠진 것 같아서요. 상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상상조차 못할 어둠입니다. 민석이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와 작은 금속 열쇠가 들어 있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고대 한자로 빼곡히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한자 서체에 익숙했지만 이 글은 너무 난해했다. 상우 씨가 설명했다. 이건 고대의 주문과 암호입니다. 이 글을 해독해야만 숨겨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그때 카페의 문이 무겁게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은색 목걸이를 한 채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 여인이 바로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목소리를 들려준 자임을 직감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만났군요. 이서연 씨, 이민석 군이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경고하겠습니다. 이 길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길입니다. 민석이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여인을 따라 일어섰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카페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래된 비밀이 풀리는 순간처럼 섬뜩하면서도 매혹적이었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기대해도 좋아.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해운대 골목,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따라 카페 뒷문으로 나섰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짠내 섞인 바다 내음을 실어왔다. 민석은 손을 꼭 잡아주었다. 긴장한 우리 둘의 얼굴에는 걱정과 결의가 교차했다. 여인은 낮고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곳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보이지 않는 문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보이지 않는 문이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잇는 통로죠. 그리고 그 통로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가족과 깊은 인연이 있어요. 민석이 주저하며 물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왜 이런 일에 휘말린 거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문을 지키는 비밀 조직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이 지금 민석에게도 이어진 겁니다. 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머리를 저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거죠?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진실을 알면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한옥으로 향했다. 한옥은 낡은 기와 지붕과 나무 기둥이 어우러져 있었고 반짝이는 달빛 아래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옥 문 앞에는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여인이 소개했다. 이분이 비밀 조직의 일원입니다. 중년 남자는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민석군, 내가 받은 상자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걸어야 할 길의 열쇠이지.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택받았다니 무슨 뜻인가요?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꺼내 민석에게 건넸다. 이 안에는 앞으로 내가 마주할 시련들이 담겨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겨내야만 가족을 지킬 수 있다. 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죠? 남자는 진지하게 답했다. 첫 번째 시련은 바로 내일 밤 부산에 있는 오래된 폐공장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내가 진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민석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한옥 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며 문이 쾅 닫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너무도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했다. 준비해라, 민석. 그리고 이서연. 진짜 어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민석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단단히 결심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무엇이든 이 가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순간 내 손목에 차고 있던 은색 팔찌가 갑자기 반짝이며 미묘한 진동을 느꼈다. 팔찌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 비밀은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다. 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더 있다는 건가? 바닷바람이 출렁이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미스터리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밤, 나는 은색 팔찌를 바라보며 마음이 뒤숭숭했다. 팔찌 안쪽에 새겨진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중요한 단서임을 직감했다. 민석도 내 표정을 보고는 심각한 얼굴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이 팔찌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지만 꼭 따라가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때 한옥 안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내일 밤 폐공장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민석은 상자를 꼭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바람이 휘몰아치며 한옥문이 쾅 닫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준비해라, 민석. 그리고 이서연. 진짜 어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민석과 눈을 맞추며 단단히 결심했다. 앞으로 닥칠 시련이 무엇이든 우리 가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팔찌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속삭임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부산의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렸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민석의 손을 꼭 잡았다. 민석아,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자.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마주할 어둠은 상상 이상일 테니까. 그렇게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밤하늘에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는 부산의 한 골목. 나는 민석과 함께 낡은 폐공장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속삭이듯 불어왔다. 폐공장은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어둠과 음침함이 가득했다. 나는 가방 안에서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다. 그 안에는 고대 주문이 적힌 두루마리와 작은 금속 열쇠가 있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고 나는 그의 곁에서 긴장된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때 낡은 공장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안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왔구나. 선택받은 자들아.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곳에서 너희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느냐? 나는 민석의 손을 꼭 잡았다. 준비됐어. 우리는 함께야.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시작하지. 이 문을 열면 너희가 알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두루마리와 열쇠를 건네며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공장 내부는 어둠과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먼지와 낡은 기계 소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일렁였다. 이곳에서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 가족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민석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부는 폐공장 안. 먼지 가득한 공기 속에서 나는 민석과 함께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빛나는 고대 문양들이 벽에 새겨져 있었고 그 빛은 상자 안에 두루마리와 열쇠와 묘하게 어우러졌다. 민석이 두루마리를 펼쳐 고대 한자들을 읽으려 애썼지만 그 뜻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민석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어야 해.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선택받은 자라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냉혹했고 그가 내민 손에는 오래된 열쇠와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민석이 봉투를 열자 낡은 사진과 메모가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진실은 가족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가족의 근원까지 파헤치는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민석은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이 모든 게 우리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밝혀내야 해.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석아. 어떤 어둠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그 순간 폐공장 밖에서 멀리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나는 민석의 손을 더욱 꽉 쥐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진짜 시작되었다.